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후유증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상당히들 고민들 하시고 뭐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데 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시험 보는 연습하는 거지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세총론 들어갔죠, 여러분? 예, 그래서 첫 진도 나가십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이 본강의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기초 강의했다면 3월, 4월이 본강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거 보면 우리 조세총론에서 조세 분류 봤죠? 예, 그래서 뭐 보통세와 목적세라든지 국세와 지방세라든지 독립세와 부가세, 특히 부가세 종류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세법 용어 중에서 가산세와 가산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가산금 하는 과정에서 중가산금 부과 조건이 있었죠? 자, 중가산금 부과 조건에서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이상일 때.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고 미만일 때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3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이상이냐 것은 고지서별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그랬죠? 자, 그때 지난 시간에 계산할 때 예, 부가세에서 30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 저는 계산을 했었는데 자,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 조문대로 부가세에서라도 세목별로 30만 원 미만 또는 100만 원 미만이 나면 중과세하고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법 조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제가 했던 방식을 하면 이의제기 내지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틀린 걸로 수정하고 일단은 3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이상이냐 해서 무조건 뭘로 따지자? 고지서별로 세목별로 따지자.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납세물 성립 확정 소멸 배웠죠, 여러분? 예, 납세물 성립 확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세총례에서 특히 납세물 성립 시기는 당해 세목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 성격. 그 다음에 납세물 확정은 당해 세목이 뭐를 보고 확인하라? 부가, 징수. 예, 이걸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쪽으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에서 주의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책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난주 배웠던 거 생각하는 거 뭘 열심히 쫓아와. 자, 그래서 3가지가 바로 첫 번째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치세는 뭐다? 여러분 특징이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특징이 뭐다? 여러분?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하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뭐는 지방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고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합니다.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세 총론으로 넘어가서 지방세 총론에서도 우리가 정리할 것이 납세물 성립과 확정소멸이었고 용어는 기본적으로 국세와 똑같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는데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다?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다. 등록면에서는 과세권자가 누구다?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다.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렇죠? 지방소득세는 등록면에서 반대로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 안 나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안 나올 건데 뭐.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책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이제 오늘 취득세 들어갑니다. 취득세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 결국은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진도를 잘 못 쫓으신 분들이 고민할 게 강의를 또 들을 거냐 책을 볼 거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책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은 선생들이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시험은 여러분이 못 맞추게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시험은 선생의 강의에서 나오기보다는 책에 있는 기본서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볼 때는 자꾸 보고 읽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도 빨리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지문 읽고 물어보는 조건을 확인해서 판단하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아니라.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점수에 봐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절대 시험에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거는. 제가 출전 들어가도 제가 낸 문제 못 냅니다. 조건 바꿉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책을 자꾸 보는 게 좋은 거지, 동영상보다는 저는 책을 봐라. 물론 책을 보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부분만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 안 된다? 그럼 선생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입만 벌리고 있어. 입만 벌리고 있고 네가 알아서 다 놓아줘. 그래서 씹어서 줘 그냥. 본인이 삼켜서 씹으면서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질 않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서 네가 알아서 다 놓아줘 그 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볼 거. 책을 자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만 책을 볼 때 난이도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시고 제가 안 봐도 되는다 이런 부분이 X칠한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의고사 보면 꼭 모의고사 휴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포자 민법이 안 나와요. 학개론이 안 나와요. 언제 나왔었냐고. 언제 나오면 되는가? 시험 볼 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케줄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자, 77조 치트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붙으면 누가 붙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아직은 미약하죠. 예. 그러나 고사정에서만 합격하면 되는가? 그 진도대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아직 본게임도 안 들어갔는데. 본게임 안 들어서 세법은 이제 1월달, 2월달 기초과정이고 3월달, 4월달에 본과정이야. 이 새끼 지금도 못 쫓아가겠는데. 뭐? 본게임이 아직 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갔다고 아직. 이번 달이라니까 본게임은.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수험생이나 여러분 내가 100%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 보는 사람은 없어요. 100% 완벽하게 준비하고 보는 사람 없어. 부족함 속에서 최대한 점수 다 갖고 합격 점수만 받아서 나가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대단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 시기가 조금 지금 할 뿐이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 다 해서 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소한 그 본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도하면 분명히 합격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그렇죠? 예. 그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예. 자, 취득세 기본이 몇 문제? 3문제. 많으면 몇 문제까지 나간다, 여러분? 4문제. 작년에는 등록 면허세서가 안 나오고요. 등록 면허세 1문제가 취득세 배정되면서 취득세가 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합쳐서 4문제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면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총설. 그래서 의의라든지 성격 있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법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죠. 자, 우리 과세권자는 이미 했어요. 총론에서. 납세의무자 별표 3개.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대상이죠. 이게 나오면 이걸 출전에 여러분부터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칩시다. 또 안 치면 또 밋밋하니까. 네 번째, 취득의 개념이죠. 취득의 개념.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취득세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규정이 있죠, 여러분. 꼭 잡으셔야죠. 다섯 번째, 비과세죠.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뭐에 해당하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하는 거죠. 여기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독 문제 나오기도 힘들어요. 나와도 요것만 확인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 여섯 번째가 취득의 시기입니다.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출제 부분. 워낙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독 문제 잘 못 나오고 있지만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여기도 조금 복잡한 규정이 많습니다.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과세표에다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 곱하는 거죠. 네, 반드시 나온다 보셔야죠. 반드시. 안 나면 손에 장을 찢을 거냐? 찢겠습니다. 찢지 뭐. 여덟 번째, 부가징수. 역시 단독 문제, 종합 문제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요 내용입니다. 취득세서 공부할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들어갈까요? 자, 77조 총설의 있죠? 예.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냥 눈으로만. 그래서 취득세가 뭐냐? 정의 한번 잠깐 내려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뭐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행위에 대해서 담세력을 포착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취득세랍니다. 성격 볼까요? 제일 중요한 성격이 뭐랬죠 여러분? 행위세. 제일 중요했죠.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야만 부과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과세 성격이 일회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유통세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에서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거다. 무슨 과세다? 응능과세. 너 이번에 부동산 야 몇십억짜리 샀네.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만큼 세금도 내라. 4번 무슨 세다? 대물세다. 대물세니까 항상 재산별 개별 과세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세율 적용한다 여러분? 비례세율 적용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율이 없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없죠. 취득세는 뭐가 없다고요? 누진세율이 없어요. 적어놓으세요. 누진세율 없습니다. 왜? 전형적인 대물세이기 때문에. 5번 무슨 과세? 실질과세. 손님 상 들어갑니다. 무슨 상?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 나가면 국세 까먹고 국세 외우면 지방세 날라가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78쪽 갈게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권자 확인만 합시다. 밑줄 납세지 관할 누구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죠. 밑줄 쳐 있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자 이렇게 과세권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부과할 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무슨 규정? 징수위임 규정. 그래서 도지사한테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알아?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라. 그러면 시장 군수가 받아서 누구한테 보내준다? 도지사한테 보내준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란다 그랬죠? 징수위임 규정이란다. (66조) 잠깐 한번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66조. 66쪽에 보시면요. 맨 밑에 양가를 본 도세 징수의 위임이 있죠?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그 시군 내 뭐를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직접 도청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시군에 신고를 하면 시군이 받아갖고 도에 보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과세권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일 때는 징수위임 규정을 적용한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78조 오겠습니다. 78조. 자 납세지 갈게요. 납세지에서 딱 일단 1번만 보세요 여러분. 뭐죠? 부동산. 부동산 뭐예요 여러분? 소재지죠. 소재지.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시험에 딱 나온 게 6회 때 7회 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6회 때 7회 때 등록 면허세 납세 등록세 납세지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일회성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눈으로만 살짝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9쪽 납세 문제 갑시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죠. 예. 자 취득세 납세 문제 누구냐? 별표 3개 표시해놨죠. 예. 1번
취득자죠, 당연히. 그래서 1번이 원칙이죠. 취득세는 눈으로만 보세요. 부동산,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호권, 어업권, 골프회권, 승무회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철도 이용권, 요토회원권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이고요. 이 과세 대상을 밑줄 뭐한 자? 취득한 자.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전 취득세 과세 대상을 뭐한 자? 취득한 자. 2번 어디까지 취득한 걸 뭐냐?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나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각각 취득자란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설사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다만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 밑줄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져는 선박은 밑줄 4가지죠. 얘들은 무슨 취득인데 하나다? 승계 취득이 하나다. 승계. 동그라미는 어디에 쳐야 돼요, 여러분? 승계를 봐야죠. 그럼 그걸 출전에 살짝 뭐로 바꾸면 원시로 바꾸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차량 종류 확인해 할게요. 기계장비,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얘는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서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무슨 취득이면 원시 취득이면 취득한 걸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뭐에 한해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포인트는 여기란 얘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조문에서 포인트가 어디란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그 조문에서 조건이 제시가 되면 그 조건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출제는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가지고. 그럼 결국은 원시냐 승계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죠. 그럼 출제는 여길 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몇 번씩 나왔어요, 이미 얘는 시험에. 제가 출전 들어가서 이거 되고 싶어. 그러면 절대 나왔던 대로 안 물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역으로 생각합시다. 거꾸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부터 취득을 보는 것으로 옳은 거 찾아봐라. 역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요즘 문제 스타일이 그래. 예전 때로 똑같이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해서 취득을 보는 것은 몇 가지다? 4가지.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은 모든 선박이야? 아니, 주문을 받아 건져 선박이죠. 그러면 1, 2, 3, 4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오손지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얘들의 공통점 찾읍시다. 얘들의 공통점 뭐냐? 첫째, 판매를 목적으로 뭐하는? 원시 취득하는 뭐단 얘기 여러분? 준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이가 공통점이야. 적어놓으세요. 얘들을 왜 만드냐 이거야. 왜 만들어? 왜 만드는가? 판매를 목적으로. 자, 현대자동차가 울산 현대 거기서 자동차를 제작 완료하였다.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응? 안 해요? 어디 과세 안 한다고 나와 있어? 자동차는 뭐를 말하는 거고? 자동차는 뭘 말하는 거고? 차량을 말하는 거고. 제작 완료는 원시 취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완료된 차가 뭐가 되기 시작하면 판매가 됨으로써 취득자가
승계 취득하면 이때부터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2단계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현대자동차한테 부과된 취득세가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다시? 소비자한테 넘어가겠죠.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요때부터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요. 비교할게. 주택건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했답니다. 판단합시다.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 애요 안 받는 애요? 안 받잖아. 안 받는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 아파트는 뭐를 말하는 거고? 부동산이고. 신축은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죠. 그럼 얘는 예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원칙으로 가라고. 원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의고사나 실전도 보면은 이 원칙과 예외를 자유자재로 왔다 가지 못해.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기는 원칙으로 가야지. 여러분은 지금 학원 아니면 집이죠? 아니야? 딴 데가? 학원 아니면 집 아니겠어? 그럼 지금 학원이 아니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과연 그럴까? 원칙과 예외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외 조건이 아니면 여러분 주저없이 어디로 가면 되는가? 원칙을 하시면 돼요. 자, 게시판에 질문하세요. 자, 보세요. 지난번 설명할 때도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제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갖고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아요.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갑시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가 양도자한테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원칙으로 합시다. 원칙은 어떤 날 기준? 양도일 기준이죠. 그래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이네? 2개월이네요. 그죠? 네. 근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예외가 뭐냐면 국회법상 무슨 거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로서 조건이 붙었죠. 뭐의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우린 대금 청산일에 뭐 한 걸 보는데? 양도한 걸 보는데 요 양도일 우리는 지금 어떤 날 기준이야? 양도일 기준이죠. 양도일 기준에서 이날에 속한 무슨 날?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잖아.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무슨 날이고? 양도일이죠. 근데 지금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허가를 받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양도일 현재는 유효인 상태다, 무효인 상태다? 무효잖아.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 보냐?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때 양도한 걸 보겠다는 얘기죠, 이때. 그러면 이때 조건이 허가 전 대금을 청산했을 때는 이때는 양도는 아직 무슨 상태니까? 무효. 그러니까 이때는 유효로 바뀌는 어떤 날 기준 잡아라? 허가.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일이 3월 2일이었다. 그러면 3월 2일이 양도일 때 예정 신고기는 언제가 되는가? 언제야? 5월 말이잖아, 그냥. 그죠,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붙는 거야, 이제. 국계법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허가 전 대금 청산해놓고 이걸 제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대한 토지의 매매에 대한 허가를 4월 5일 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는 허가 전 대금 청산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양도일은 3월 2일이고 허가일은 4월 5일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일 잡으려니까 양도 현재 유효야 무효야?
무효잖아.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려. 뭐 나올 때까지? 허가. 그럼 이날이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니까 언제가 되는가? 6월 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요대로 시험에 나오면 좋은데 제가 조건을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조건을 틀었냐면 허가를 받은 다음에 대금을 청산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한 글자 바꿨죠 여러분? 뭐로 바꿨어요? 후. 그럼 예외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예외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는가? 원칙으로 가야지 당연히. 뭘 고민해? 예외 조건이 요거잖아. 그럼 이 조건이 아니면 여러분은 예외 조건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허가로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허가를 바꾸죠. 허가를 4월 5일이 아니라 2월 5일로 바꿔버렸어. 그럼 언제 예정신고 기한은? 응? 5월 말이야? 4월 말이야? 5월 말이지. 왜 5월 말이에요? 양도일 기준이잖아.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양도했죠? 그럼 이때는 유효죠? 그럼 이거는 뭐, 이거잖아. 원칙이잖아. 허가일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 가야 되는가? 양도일 기준이잖아. 양도일. 이해되시나요?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봅시다.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은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빨리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원칙을 물어보았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살짝 뭐로 갔어? 예외. 근데 얘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 이미. 제가 내려도 신선한 맛이 없어. 그러면 제가 내고자 할 때는 조건을 허가 전 대금 청산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의미를 이해하시는지 하나 바꿨어. 뭐로 바꿔버렸어? 허가 후로 바꿨어. 그럼 허가를 받은 다음에 대금을 청산했으니까 대금 청산일 유효야 무효야? 유효잖아. 그럼 원칙이 뭐랬으니까? 그럼 양도일 기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허가가 2월 5일이고 양도일이 3월 5일이면 이날 기준이야? 이날 기준이야? 이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말.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허가 후 대금 청산은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예외를 물어본 거예요? 원칙이잖아. 예외는 뭐니까? 허가 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셔서 조건이 예외 조건이 아니면 여러분 주저없이 올라가면 되는가? 원칙.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똑같아요 다. 자, 그 다음에 79쪽 양가를 2번 주체구조부 취득합시다. 요거는 말만 어렵지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보죠. 1번 건축물 중 조작설비, 여기 밑줄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한 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가. 아이고 힘들어. 여기까지가 밑줄 한 줄이야.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뭘 말한다 여러분? 건축물 특수부대 설비를 말하는 거죠. 적어보세요. 건축물의 특수부대 설비를 합니다. 이걸 법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전에서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럼 요게 뭔지 좀 먼저 봅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84쪽 잠깐 오실래요? (84쪽) 보충학습 맨 밑에 3번 보세요. 밑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거죠. 눈으로만 보세요. 아니야 맨 밑에 84쪽 맨 밑에. 그래서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박스 안에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밑줄 뭐를 말한다?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얘는 밑줄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특징을 가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그 밖의 승강시설의 뭐 승강기나 2번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이라든지 3번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번 시간당 7,560kcal 이상의 중앙조조시 에어컨
5번 부착된 근거, 6번 교환시설, 7번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안, 방범 등 자동관리를 위하여 선취하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 8번 군의 변전 배전 시설. 얘들 종전에 뭐라 써요 여러분? 특수부대 설비. 얘들은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3번은 건축물과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건축물의 부속 부착이 되면 건축물 효용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높아지는 것들이죠.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특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얘들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단 얘기입니다. 건축물에 뭐가 됐을 때? 부속 부착될 때. 자, 이거를 우리는 다시 죄송합니다. 79쪽 올게요. 79쪽. 다시 원진도 건축물조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이걸 말한다. 특수부대 설비 즉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거를 밑줄 들어갑니다.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출제를 좋아하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누군지 쉽게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래서 적어놓았죠. 누구 생각하라 여러분? 임차인. 이 가설한 경우에도 다시 밑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몇 명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2명.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굴 말한다 여러분? 임대인. 이 어떻게 한다?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거는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의 예배입니다. 이거는 조세채권 보존 목적상 수많은 그 건축물에 딸린 부수시설물을 일일이 임차인이 설치를 했는지 임대인이 설치를 했는지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해. 그러니까 아예 설사 혹시 누가 했어도 이거를 임차인이 했어도 그냥 누가 한꺼번에 한 걸로 보겠다. 임대인을 납세무자로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임차인 암만 납세문제 잡아봐 얘 도망가면 끝이야. 근데 임대는 도망가도 뭐는 있어? 즉 담보 제공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담보 제공 능력 있는 임대인 얘를 한꺼번에 취득한 걸로 봐서 일단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그걸 일일이 과세관청에서 묻지 않고 누굴 납세문제를 하겠다? 임대인을 납세문제로 함께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한 놈만 잡으면 되는 거죠 과세관청은. 근데 임차인이 가설했어. 근데 누가 내? 임대인. 그럼 임대인은 억울하죠. 그럼 그건 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임차인한테 받아라. 그건 당신의 상황에 따라서 확인하라는 얘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은행에 임차 들어왔어. 은행에 임차 들어왔어요. 그러면 은행의 특성상 여기에 뭐가 설치되죠 여러분? 부착된 근거가 설치되죠 여러분? 은행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야 여러분? 근거, 육지한 근거문 보이잖아. 그러면 요 근거문도 뭐라는 얘기야?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에 부착되니까. 그러면 요 부착된 근거를 설사 누가 설치했어도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그냥 누가? 임대인이 함께 설치한 걸로 봐서 임대인한테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가설했는데 임대인한테 때리면 임대인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럼 그건 네가 얘한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당사자 간의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이 건물에 들어오겠다는 은행에 줄 서 있어. 그러면 어이 지점장 내기 싫으면 나가. 근데 이게 이 건물이 저 어디야? 수락산 밑에 있어. 씨. 사람도 안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우위적이 있어요? 우위적이 찌는가? 임차. 그래 그럼 나 나갈래?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세법상 그냥 누굴 잡겠다? 임대인. 얘가 확실하니까. 자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양가로 3번. 종류 변경 또는 지목 변경 있죠? 땡땡. 간주 취득이죠.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1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 이거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뭐를 종류를 변경하면서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취득한 걸 보는 거죠.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간주 취득의 가장 기본이 바로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토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것이 지목이 어떻게 됐어? 사실상 변경이에요. 여러분 공부상 변경이 아니라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어떻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을 본다.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죠, 여러분. 자, 제가 취득할 당시에 1억 원에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 뭐였느냐? 뭐였어요? 소위 말하는 잡종지. 잡종지. 그러면 여러분이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배우지 않았어도 딱 보는 순간 어감이 좋아, 나빠?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앞에 오는 사람한테 잡종 그래 보세요. 앞에 오는 사람 마주보고 잡종 그러면 그분이 좋아한다, 웰컴 투 코리아한다, 완펀치 던진다. 야식 하면서 던져줘. 이걸 꼭 설명해야 되냐고. 개도 혈통 있는 양놈 개하고 믹스드 짬뽕된 잡종하고 개값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 주 샀어? 1억. 그래서 요 1억 원의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냈는데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얘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형질 변경이 일어나고 형질 변경으로 해서 얘가 잡종지였던 놈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대로. 그러면 지목, 대는 뭐를 말하는 거고? 대 뭐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졌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시가가 어떻게 되는가? 뛰겠죠. 3억 원이 됐다 봅시다. 3억 원. 자, 여기는 지금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단지 뭐가 바뀌었을 뿐인데 지목이 변경됐을 뿐인데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전체 가액 3억 원이다. 증가한 가액 2억 원이다. 증가한 가액 2억 원. 요 2억 원에 대해서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나지는 않았고 뭐만 바뀌었을 뿐인데 지목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결론 무슨 가액을?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는 얘기죠. 되셨죠? 이것도 이미 한번 설명드렸던 거죠. 예,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개념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의 가장 전통적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정주주 갑시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나 봐요. 자, 과정주주 취득 별표 3개. 얘만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단독 문제. 과정주주 하나 갖고 단독 문제 가능합니다. 최근에 3번씩 단독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작년, 재작년 안 나왔네요. 예, 다시 한번 고개를 들이댈 때가 됐습니다. 자, 과점주주 취득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점주주는요, 원래는 우리 취득세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안 나왔던 거야. 언제부터 나오냐? 예, 16회 이후로부터 나옵니다. 그전에는 전혀 안 나왔던 부분이죠. 왜 안 나오냐? 결론, 이거는 주식을 취득한 거거든요. 주식. 그럼 주식은 부동산이니까 아니니까? 아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었어. 그래서 그전에 시험에 안 나왔어. 근데 한 번 또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꼬가 터진 거죠. 자, 갑시다. 자, 첫째 밑줄 비상장 법인. B자 동그라미. 이 규정은 여러분 비상장 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상장 법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상 밑줄 뭐가 되면 과점주주.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과점주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뭐 한 거로 봐?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가로 열고 중요한 말 나왔죠?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나왔을 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나왔을 때 법인 설립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모범 답안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는 그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과세 물건을 뭐 한 걸 본다? 취득한 걸 본다. 그래서 과점주주 너도 뭐 내라? 과점주주 너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2번 과점주주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죠. 과점주주란 글자 그대로 반을 넘어선 거죠. 과반수를 넘었잖아. 과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 합계에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자 밑줄 들어갑니다. 결론 이거죠. 100분의 50. 100분의 50. 몇 프로? 50%를 뭐 하는 사람? 초과자, 초과. 그럼 50%는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비상장 법인 A사가 있습니다. A사가. 자, 그래서 비상장 법인 A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을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A사가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대해서 누가? A사인 이 비상장 법인이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상장 법인에서 이 취득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뭐가 과세가 된 상태인데 취득세가 과세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법인이 취득세 냈다 안 냈다? 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사가 발행한 주식의 60%를 개인주주 갑이 갖고 있더란 얘기야. 갑이. 그러면 갑은 결국 과점주주 옆에다가 적어놓으셔야죠. 과점주주 누굴 말한다 여러분? 그 비상장법인이 누굴 말한다 여러분? 최대주주라고 그랬죠. 최대주주.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 과점주주는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최대주주죠. 최대주주니까 그 비상장법인을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배하는 사람이죠. 왕회장이야 왕회장. 그러면 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가? 갑이 하죠. 갑이. 그러면 이 부동산은 지금 누구 명의로 취득했지만 법인 명의로 취득했지만 결국은 사실상 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자는 누구니까? 갑 너니까 네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이걸 취득한 걸로 봐서 갑 너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이게 과점주주 이 과점주 취득입니다.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입니다. 이미 누가 냈습니까? 법인이 냈는데 그 법인이 낸 취득세 과세 대상을 누가? 갑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갑 너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는 얘기야. 무슨 과세야? 이중과세야. 이중과세. 근데 몇 프로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취득세 100%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뭐만? 지분만큼만. 60% 갖고 있으니까 몇 프로만 내라는 얘기야? 60%만 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갑 너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법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은 네가 지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가 뭐 한 걸로 봐서 이거를 취득한 걸로 봐서 너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취득세 어떻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갑한테 취득세 때릴 때 계산 구조 봅시다.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가액이죠. 여기다가 갑의 뭐 지분율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과세 지분율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과표가 되는 거죠. 과표. 이게 뭐가 되는 거다고요?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결론, 과표는 가반태, 취득세 때릴 때의 과표는 그 비상자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무슨 가액에다가 취득가액에다 뭘 곱해라? 과세 지분율. 여기까지는 이미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가 되면 이 취득가액을 제시할 때 뭐가 제시가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가 되면 이 금액을 어떻게 된다? 빼야 된다. 취득가액에서. 취득가액 마이너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헷갈리면 취득가액 마이너스 뭐가 제시가 됐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가 됐으면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가 됐으면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 그럼 이거 뭐를 말하느냐?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요게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물어볼 거 다 물어봤거든요. 여태 기출문제를 업그레이드 할 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는 이것밖에 없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가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한 금액? 뺀 무슨 가액으로? 장부가액으로 하라. 북벨로로 해라. 여기다 뭘 곱해라 여러분? 과세 지분율을 곱해라. 그럼 과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 뭘 곱해야 되죠, 여러분? 세율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취득세가 나오는 거죠. 이때 세율은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무슨 세율 때려야죠, 여러분? 특례세율 2%로 때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취득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물어본 게 여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물어본 부분은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 이 과세 지분율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책에 나와 있네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둘째, 기존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 셋째, 재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결론 내리면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리고 책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최초로 처음 과점 주주가 되면 그때는 그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를 취득한 거로 합니다. 포인트는 요겁니다. 지분 모두. 어느 날? 과점 주주가 된 날. 둘째, 이미 과점 주주인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이 증가되면 그때는 그 증가 전 5년으로 소급해서 5년 이내의 최고 지분율을 뭐한 것만? 초과한 것만. 재차 과점 주주가 됐다. 그러면 그 전 과점 주주 당시 최고 지분율을 초과한 것만. 이 중에서 1번과 3번은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민하죠? 저걸 적어야 돼, 말아야 돼.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에이, 일단 적어놔 보자. 적는데 책이 다 적을 데가 없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책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80쪽 보세요.
일단 먼저 책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80쪽. 기억. 최초 과점주가 됐을 때요. 같이 봐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자 밑줄 들어갑니다. 여기에 포인트야. 결론은 밑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요게 포인트야. 결론은 이게 조건이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때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동그라미 모두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니은 기존 과점주주 갑시다. 밑줄 이미 과점주주 여기 이미 동그라미 이미 제가 노래를 참 잘 부르면은 노래를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노래만 불렀다면 그냥 노래방 기기가 뒤집어져 갖고 노래 부르면 문자 뜨는 게 뭐라고 뜨는지 아십니까? 율동에만 천념해 주세요. 그래갖고 짜증나. 그래서 노래를 못 불러요. 난 군대 가서 군가 못 부르다가 두들겨 맞아 놓으면 나쁠 게 없을 거야 아마. 저보고 불러주면 안 해 군가. 자, 그래서 여기 뭐 이미 뭐 그 이미 와 버리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 이미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지분 주식 등의 비율이 뭐하면 증가되며 힘들어. 그러면 결론 그거죠. 밑줄 그 증가된 지분 그 증가된 지분 매니 증가된 지분을 뭐한다? 취득해서 취득한다. 다만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해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하면 밑줄 5년 이내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하면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그럼 거꾸로 부과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5년 이내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디귿, 재차 과정을 합시다. 재차. 다시란 얘기죠, 재차는. 자, 봐요. 과점주주였으나 주주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다시 밑줄 동그라미 다시 여기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스키가 그래서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밑줄 그 이전 다시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뭐한 경우에만 증가된 경우에만 어떤 부분을 증가분을 취득해서 취득한다. 그거를 제가 밑에다가 박스를 정리한 거야. 결론은 박스입니다, 여러분. 이 박스를 만들고 제가 2시간 반을 울었어요. 거기 나오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결국 압축 요약 정리한 게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냥 최초로 이미 다시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 과세 지분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세되는 지분이 뭐예요, 여러분? 최초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뭐 지분 동그라미 모두. 기존 과점주주 증가된 날 이전 몇 년 이내? 5년 이내의 최고 비율보다 역시 증가된 지분이죠. 5년은 어디서 난 거죠?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5년이 지난 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만 뒤집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나와도 항상 5년 전 거부터 뒤집니다. 재차 다시 과점주주가 된 날 이전 그 전 과점주주 당시 최고 지분 비율보다 뭐한 거? 증가된 거.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해가 되기는커녕 더 돌아버리겠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을 쫓아와서 이해하시면 이해되고요. 안 되면 내버려둬요. 이해 안 되면. 아, 나 모르겠어. 그럼 내버려두세요. 그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쉬운 날을 기약해보자. 그러면 돼요. 고민하지 마. 나중에 찍어. 쓰지 말고. 시간, 지분율, 법인을 설립할 때 자, 지분율은 몇 프로 기준? 몇 프로? 50%를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요게 바로 뭐가 되는가? 과점주주. 50%면 과점주주가 아니죠. 자, 그러면 개인 갑이 법인을 설립할 때 40%를 갖고 있었어요. 40%. 몇 프로? 40%. 그러면 40% 취득했을 때는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40% 갖고 있다가 주식을 그 후에 추가 취득합니다. 몇 프로? 15% 추가 취득합니다. 몇 프로 취득했다고요? 15%. 그러면 이때 갑의 지분율은 몇 프로죠? 55%가 되는 거죠. 55%니까 뭐에 걸렸네? 과점주주에 걸려버렸죠. 그럼 이때 처음 과점주주가 된 거죠. 이거 우리는 바로 뭐란가? 최초. 그럼 이때 최초로 과세가 됐을,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날 취득한 지분은 몇 프로지만 15%지만 처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 날 지분 전체 모두 몇 프로? 몇 프로를 55%를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55%. 요게 바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을 최초로 모두 몇 프로? 55%를 다 취득한 걸로. 이날 한꺼번에 다 취득한 걸로. 40%는 언제 취득했지만 설립할 때 취득했지만 요 놈도 그냥 이날에 다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몇 프로? 55%를 다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세된 지분율이 몇 프로라는 얘기야, 여러분? 55%가 얘기죠. 자, 그래서 55% 유지하다가 그 후에 5%를 또 추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다시 주식 취득을 한 거죠? 지금 취득은 뭘 취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거야, 비상자본 주식을. 그래서 주식을 추가 취득해야 되니까 몇 프로가 됐네, 여러분, 이제? 60%죠, 60%. 그러면 60% 이미 이제 과점주주죠, 얘는. 이미 과점주주자죠. 그러면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이날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몇 프로까지 갔어서 지금? 55%.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몇 프로만 내면 돼? 5%만 내면 되는 거죠. 5%만 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몇 프로 유지하다가 60%죠. 계속 과점주주는 맞죠? 예. 자, 그러다가 잠시 자금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금이 부족해서 주식을 일부 처분합니다. 몇 프로 처분했냐? 8% 처분했습니다. 8%. 자, 여기는 취득이 아니라 보니까 처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세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몇 프로가 됐죠? 52%가 됐죠. 아직 과점주주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50%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여러분, 자, 다시 주식을 추가 취득합니다. 몇 프로 취득했냐? 10% 취득했다 봅시다. 10%.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 됐죠, 여러분? 62%죠. 아직 과점주주 맞죠? 그러면서 자기 지분 증가됐죠? 그럼 이때 내야 되는 취득세 과세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야. 그럼 뒤져 몇 년을? 5년. 그럼 5년의 최고 지분율 몇 프로까지 갔었어? 60% 갔죠.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요
요 최고였던 60%를 초과한 것만이죠. 그 몇 프로? 2%만 내는 거지. 2%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총 지금 내 과세 지분율 몇 프로예요? 62%죠? 55% 냈잖아. 그 다음에 5% 냈잖아. 지금 2% 냈죠? 그럼 이걸 내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합해보라고. 몇 프로? 내 지분율 몇 프로? 아, 제대로 맞았구나. 항상 내가 과세된 지분율 어디까지만이야? 내 지분율까지만이야. 내 지분율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예. 다 왔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자, 그러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얘가 확 20%를 처분합니다. 처분. 그럼 이제 지분율 몇 프로가 됐죠, 여러분? 42%가 됐죠? 이제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제 대표이사 물러나고 사장님에서 나오는 거죠. 물러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김씨 반가. 퇴근해? 과시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42% 상태에서 다시 나의 본때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25% 취득합니다. 25% 추가 취득합니다. 그럼 내 지분이 몇 프로 됐어요? 67%가 됐네요. 다시 뭐가 됐네?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뭐로 바뀌었어? 과점주로 바뀐 거죠. 이건 뭐가 되는가? 재차 과점주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재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시 과점주주가 되기 전, 그 전 과점주주 당시 여기까지죠? 그 전 과점주주 당시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2%. 요거를 뭐한 놈만? 초과한 놈만. 그럼 초과분 여기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5%죠, 5%. 그래서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 5%만 내라는 얘기죠. 그럼 5% 냈는,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총 62%까지 냈다가 5% 내니까 몇 프로 이제? 67%죠? 내 지분율 몇 프로야? 60%. 아, 제대로 계산됐구나. 됐나요? 예, 요게 바로 과세 지분율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게 요 최초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 요게 아직 안 나왔네요.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그리고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도. 자, 요거를 정리하기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